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FMC가 시작되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빅 이벤트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FMC 회의부터 시작되고요. 뭐 GDP라든지 6월 PC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거는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26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의 다들 아시겠지만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가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소문난 장치 먹을 거 없다라고 해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벤트는 어, 제가 좀, 어, 좀 이거 얘기를 좀 드리면 여러분들 시장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 어, 저는요, 이게 당분간은 박스권일 것 같고, 어, 권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은 좀 많이 없겠지만 당분간은 굉장히 좁은 박스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빅이벤트라고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유튜브가 있어요. 그 매일 아침에 여기다 조일교 TV를 치면 매일 아침에 유튜브에서 데일리 시향을 올립니다. 이렇게 이게 20일 이건 20일 아니군요. 25일이군요. 이 월요일인데 이거는 20일로 적혀 있네요. 예. 나중에 제가 아니다. 어, 예, 이게 아 이게 20일이 아니라 이게 7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21일, 22일 뭐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이렇게 끝장 그 데일리 시간을 계속 올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일 데일리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저는 당분간은 시장이 박스권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시장이 폭락하나? 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박스권도 보면 그 상승 박스권이면 종목들이 잘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하락의 작은 박스권에 묶여버리잖아요. 어, 그러면 종목들의 어떤 그 움직임의 밴드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그 예외적인 종목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거의 저점에서 많이 가야지만 많이 반등해야 지만 한 20% 정도 내외. 뭐 이 정도 20에서 한 25% 정도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맨날 얘기하지만 이제 지수는 원형 바닥형을 이제 한 최소한 1년 이상은 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어, 그,
그러니까 스윙 단타는 아니고요. 스윙이라고 얘기하는 3일에서 한 2주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짧은 스윙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15에서 한 20% 이거 타이밍 잡아서 하는 거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하는 매매가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향후 한 6개월 정도 되면 그냥 저는 원래 그렇잖아요. 스타일이 그냥 앞뒤 안 재고 그냥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6개월 정도 이제 지나면 제가 볼 때 현재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한 50% 정도는 어, 이 시장을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시장이 폭락을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어, 이게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어, 이게 제가 회사채 얘기도 많이 했고 막 이게 제가 그 어, 이 저기 데일리 시황 얘기하면서 회사채 얘기도 되게 많이 했고 정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서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의 목적이 뭐냐면 바이 앤 홀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 앤 홀드가 일단 가장 우선적인 이게 목적인데 그리고 바이 앤 홀드를 해서 최소한 2배를 먹거나 뭐 최소한 3배를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이런 형태의 이제 흐름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앞으로 1년 동안은.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 어, 지수는 지수나 지수는 원형 바닥형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 제가 시황을 저녁에 잘 안 하죠. 저녁에 무방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주식하는 사람 치고 독특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장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종목들이 안 움직여서 뭐 그중에는 또 개별 종목 알고 이 지수에 대한 바닥이 이제 짚으면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미리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어, 우리는 파생을 메인으로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파생을 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매매하더라도 절대로 바이앤홀드 안 한다. 스윙 매매로 해서 저희는 15%에서 한 20% 정도의 밴드 안에서 그냥 묶고 나온다. 그러니까 한 12%에서 뭐 채바닥에서 사면 못하니까 한 12% 정도 묶고 나오면 된다. 스윙 매매로.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매매를 하겠다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요즘 저희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수 선물 제가 그 파생을 못하는 분들 되게 쉽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면 다 가르쳐서 지수 선물 요즘 이렇게 거의 수익 매매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3에서 한 4포인트 정도 이렇게 먹고 가면 일주일에 일주일 정도를 목표로 해서 근데 이건 하방도 있고 상방도 있기 때문에 그 주식 시장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세요. 제가 이거 가르쳐 좀 되나? 어, 이렇게 다 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20일, 뭐 22일, 오늘도 이익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이익 실현하고 막 26일 오늘도 이익 실현했잖아요. 9, 4분에. 예.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정도면요. 한 계약이면
100만 원이고요. 두 계약이면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거 또박또박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50, 한 5만 원에서 일주일에 한 100,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만 보면 되잖아요. 뭐 200만 원까지 안 노리더라도. 예. 그렇게 하고 종목은 이제 수익 매매.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형태로 가지. 뭐 여기에서 바이앤홀드를 논한다? 뭐 논한다? 이러면 굉장히 또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어,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 드렸지만요. 여러분들 쉬운 장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전하고 같은 자료가 다 이제 2년, 이게 최근에 자료는 없고요. 이 보시면 최근에 자료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의 자료는 지금의 경기와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놓고 갈 수 있는 자료는 없고요. 전부 다 이전으로 가야 됩니다. 이전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데이터를 계속 제가 잡아 놓는 것도 보면 전부 다 보면 이전의 자료예요. 이전의 자료. 그러니까 1900년도의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이제 제가 분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2000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비교 대상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190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100년치 자료를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계속 내거든요. 이를 보면. 근데 그 데이터를 보면 실업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실업률도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1950년도부터 실업률을 계속 잡아내고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2000년도 자료로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나 뭐 생산자 물가지수 이거 최근 거고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이게. 뭐 GDP 나오고 이런 거 다 제가 지금 자료 다 체크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체크하고 있는데 전부 다 1900년도 자료로 가야 돼요. 근데 제 결론은 뭐냐면 향후 1년 동안은 바이앤홀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버리라는 겁니다. 뭐 예전처럼 뭐 코로나 이후에 급락하면 다시 뭐 급등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는 아예 버리세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희망을 자꾸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녁에 와서 막 이렇게 라이브 방송, 무료 방송을 듣고 낮에 무방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그런 희망 고문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앤홀드의 시장은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향후 1년간은 1년에서 한 2년 사이 이게 경기 침체가 한번 오면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전 자료는 뭐 그러니까 2000년도 자료는 필요 없고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리커버리 타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연준이 돈을 풀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고 디플레이션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때는 연준이 돈을 풀 수도 있고 디플레이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같은 걸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전으로.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으로. 근데 이때 시대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기술의 개발 정도 하나. 그러니까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정치공학적으로도 좀 비슷하고 패권 전쟁도 약간 바뀌는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좀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침마다 제가 맨날 데일리 시향을 올리거든요. 여기에 졸교 TV라고 적으면 제가 맨날 데일리 시향을 올립니다. 이렇게. 예. 요거는 제가 고치면 되고요. 이거 월요일 시향이고 화요일 시향이고
그러니까 한 15분씩 20분씩 제가 올리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이앤홀드 시장 끝났습니다. 최소 1년 동안은. 예. 그러니까 아예 희망 고문을 주지 말고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도 얘기하지만 차라리 주식에 대한 트레이딩 능력을 키우든지, 그러니까 타이밍입니다. 트레이딩 능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밍 매매를 키운. 나 이거 자신 없다 그러면 주식은 쉬세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장도 안 좋은데. 제일 지금 우둔한 분들이 뭐 이렇게 공포일 때 주식을 사야 된다. 그 워런 버핏이나 하는 얘기고, 사서 한 2, 3년 묻어두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사람들은 지금 사서 묻어두면 되고요. 좋은 주식으로. 아니면 쉬세요. 그리고 제발 대안 상품을 찾으세요. 제가 역사적으로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대부분 다 이제 1900년도의 데이터를 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아오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 있고 이런 것도 실험률도 그렇고 이렇게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를 막 잡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게요. 어, 내일장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요. 예. 쟨 단타는 방이 아니니까 그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다른 방 가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예, 죄송합니다만. 예. 내일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일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전문가를 사기꾼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문가가 내일장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 내일장 우리가 준비합시다. 내일장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문가를 사기꾼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내일장 어떻게 되죠? 어떻게 알아요? 내일장 내일 가봐야 알지. 오늘 해외 증시 봐야 알지. 그리고 내일 오전장을 봐야 알죠. 일단 해외 증시도 안 나왔는데 내일장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내일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또 이런 거 질문한다고 또 전문가가 또, 여러분들 저는 내일장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친구는 진짜 사기꾼이고, 예. 그러니까 이 사실대로 얘기해줘야 돼. 사실대로. 예. 뭐 이렇게 그 돈 한 푼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뻥을 치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자, 근데 대안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1900년도부터 이 데이터를 쭉 모집을 해보니까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큰 이게 변화가 오죠. 그리고 그러면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제 졸교 TV에 가면 제 졸교 TV를 가면요. 요게 세미나를 한 게 있거든요. 금요일 날. 그 온라인 세미나 1편 57분, 2편 1시간 이렇게 이 두 개를 꼭 보세요. 제가 시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꼭 보세요. 물론 데일리도 보시겠지만 이거 두 개를 꼭 보세요. 진짜로. 제가 요거 두 개는 그러니까 첫 번째 1편부터 먼저 보고 57분짜리. 예. 그러니까 2편까지 못 볼 것 같으면 1편부터 먼저 보세요. 1편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꼭 보세요. 예. 그러니까 고시장은 메인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합니다. 큰 시장이 변하고 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경기 침체기에,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이제 예, 진행되는 그런 기간에 이게 대한투자에서 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뭐 또 다른 그 비트코인 같은 대한투자가 대박이 나는 어, 섹터가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회사채라든지 아니면 채권 시장이라든지 예금으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투자의 대박이 나는 섹터가 꼭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요 경기 침체가 이게 끝나는 시기에는 또 주도주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이거 뭐 한 10배짜리가 터지고 그러죠. 근데 이번에는 이번 시기는 좀 한 최소 1년 이상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예. 요건 이제 왜냐하면 경기 침체는 짧게 안 끝난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2000년도의 경기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때는 인플레이션 시기고 페드가 돈을 푸는 시기였다면 요때의 그런 경기 침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한 경기 침체는 아니고 적어도 한 이 정도의 경기 침체 이렇게. 근데 요때 이제 기술 개발이 안 됐던 시기 때문에 16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최소한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가고 이런 형태의 패턴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형 바닥형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요거 뭐 이렇게 원형 바닥형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올라가.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원형 바닥형 그러죠. 즉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 하락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작은 박스권을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힘든 시장이죠. 구간이죠. 그러니까 큰 흐름이 안 나오는 형태의 흐름이죠. 이게 그러니까 요거고요. 저는 여기에서 뭔가 터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원형 바닥형이 이제 바닥 찍고, 진바닥 찍고, 원형 바닥형이 나오는 이게 진행되는 시기에 아마 분명히 이런 게 하나 대한투자가 대박이 나는 섹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를 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실업률도 1950년대하고. 그러니까 그때의 인플레이션 상황하고 비슷해요. 지금 기술 개발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대한투자가 대박이 나는 게 뭔지를 하나 찾는가 하고, 그 다음에 원형 바닥형 찍을 때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바이앤홀드를 하면 안 되는 게, 바이앤홀드를 하게 되면 쭉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식도 스윙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타이밍 매매를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이 매매는 정석이 아니지만, 그래서 트레이딩의 시대, 파생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트레이딩의 시대가 한 1년 정도는 올 것 같고요. 바이앤홀드의 시대는 끝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대한투자의 대박이 나는 섹터가 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최근에 되게 이제 금융주의 이거 제가 데일리 시장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이거 다 분석해 놨습니다. 이거 온라인 세미나 1편 보세요. 1편. 여기 다 올려놨으니까 꼭 보세요. 그 제가 금융주 실적 발표하고 이제 이것도 봤거든요. 어제 오늘 새벽에 월마트 실적 발표 났는데요. 9.80 떨어졌습니다. 근데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안 하죠. 되게 합리적인 소비합니다. 이건 제가 소매 판매 나올 때 지난주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이것도 아마 이걸 보면서 미국 국민들 이제는 소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 하는구나. 이것도 아마 이제 시장이 V자형 반등이 안 되는 요소 중 하나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지금 지표 보세요. 꺾이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죠. 근데 저는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제가 요즘 책을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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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신용잔고, 제가 요것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최근에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아직은 지수가 이제 예,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예. 그리고 어, 또 하나는 뭐냐면 요게 신용잔고 추이인데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한 14조에서 15조까지는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 저기 그 예탁금, 그러니까 새로 들어왔던 주레니들까지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어, 고객예탁금까지 포함시켰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고객예탁금 이 정도 안 들어왔으면 신용잔고는 다시 12조나 10조로 떨어져야 하는데, 그걸 제가 감안해서 14조, 15조까지 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현물과 지수선물의 동향인데요. 최근에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오늘 제외하고요. 25일까지 75포인트가 올라갔는데, 이때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매수했고요. 선물은 이렇게 팔다가 다시 21일부터 25일까지 다시 샀어요. 12,000계약. 그런데도 아직까지 뭐 이런 형태죠. 근데 제가 왜 이걸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마트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형태는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달러 인덱스가 뭐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아유, 난 다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20에서 50bp 빅, 빅 스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안 떨어져요. 근데 제가 이거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했죠. 예전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그 통화 중에서 엔화도 강세고 안전자산이니까 엔화도 강세고 스위스 프랑도 강세고 달러도 강세였는데, 이번에는 달러만 강세예요. 엔화도 약세, 스위스 프랑도 약세.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2000년대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화도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1900년도로 가서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다 1900년도에 돌려놓은 거예요. 이 자료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데이터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게 흐름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왜 들어올까? 갑자기? 이게 왜 들어올까? 일단 금융 투자는, 얘네들 이게 인버스 투엑스를 안 풀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것까지는 아직 누적을 안 됐는데 어제까지는 안 풀었고요. 그 왜 들어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뇌피셜로는 아마 금융위에서 조만간 아마 공매도에 대한 일시적으로 또 금지를 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제가 해석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만약 그게 맞다면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그거 나오기 전에 공매도 종목들 일정 부분 쇼커버링 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1조 8천억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올라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포지션을 이제 정상적으로 가지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이번에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됐다고 해서 올라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이제 그러기에는 좀 아직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이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를 좀 드리면 어, 그 이게, 금리 인상 끝자락에 경기 침체 기정사실, 그거 맞는 얘기인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고요. 아, 그, 그, 제가 지금,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것도 특이한 경우라서, 어, 이, 되게 재밌는 거라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10년물하고 2년물은 벌써부터 이게 오늘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자료인데, 제가 이거를 한 3개월, 3개월이 뭐야?
한 4, 5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10년물, 2년물은 벌써 역전이 됐고요. 계속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0.06, 0.07 이렇게 하다가 그 앞에 이제 하나 붙었던 게 이제 최근 들어서 한 보름 정도까지 올랐던 형태의 흐름인데, 근데 요건 아직 0.2 정도 됐는데요. 제가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0년물하고 3개월물이거든요. 요거 역전되면 이제 경기 침체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한 달 정도까지 봤을 때 얘가 0.7, 0.6, 0.8, 0.9, 0.5, 0.6 요렇게 됐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0.3을 확 줄어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어, 뭐지? 왜냐하면 예전에 10년물하고 2년물 이렇게 역전될 때도 어, 이게 바로 된 게 아니라 그 간격이 점점 좁혀 있다가 갑자기 역전이 탁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지금 계속 눈여겨보고 있어요. 지금 매일 새벽에. 요거 제가 데일리 시황에 맨날 올려주거든요. 아침에 한 13분씩 올려드리거든요. 꼭 보세요. 데일리 시황에. 오늘도 올려줬고, 막 이게, 하여튼 이게 많이 올려줍니다, 제가. 근데 요게 지금 간격이 너무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선물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선물부터 먼저 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선물이 돌고 현물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현물을 매수했다는 거는 이게 우리 주식이 싸서 매수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존의 공매도를 청산하는 쇼커버링일 수도 있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걸 뭐 무조건 싸서 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싸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지수 선물부터 먼저 이렇게 한 2만 계약, 3만 계약 이렇게 매수로 누적을 시켜놔요. 근데 14일에서 20일까지 이게 지수 선물을 팔더라고요. 1조를 샀는데. 굳이 왜 팔았을까? 현물을 사고 선물을 그냥 막 가만 놔뒀으면 시장에 올라가서 이익이 날 건데, 그죠? 아직도 마이너스고 7월 14일부터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게 공매도 청산에 대한 쇼커버링에 대한 매수가 아닐까. 그러니까 현선물이 약간 어긋나 있는 형태의 흐름이라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제 넷피셜은 어제 금융위에서 공청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서 금융위원장이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서 일단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 양도세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별로 없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도적으로 손볼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 때문에 이런 수급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제 지수는 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죠. 2200선에서 한 2000, 뭐, 4, 500선, 이렇게 작은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 바닥형의 흐름으로 그냥 갇혀버리는 거죠.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예.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종목들이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거래가 없거든요. 올라올 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원형 바닥형으로 나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시황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른 시황은요. 이걸 꼭 보세요. 제가 이게 되게 잘 돼 있어서 제가 이 시황 1편, 2편 보지 마시고 1편만 보세요. 57분짜리인데 제가 변수에 대한 것들 다 적어놨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그런 형태의 흐름들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보통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면 장단기 금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역전이 되잖아요. 요게 이제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의 이제 마지막 단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역전이 되면 헤비한 경기 침체가 되는 거고요. 이게 역전이 안 되고 요것만 역전이 되면 좀 라이트한 가벼운 경기 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중지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막 하다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딱 중지가 되면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후유증으로 오는 그런 것들이 막 이게 실무 경제를 막 번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주식으로 또 들어오죠. 그런 관련한 거는 제가 여기 제 졸교 TV에 보면 온라인 세미나 1편에 다 넣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회사채나 뭐 CB, 요즘 CB가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 뭐 개별주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막 따라 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차트만 보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시죠? 그 CB 이, 이 했던 거 이게 풋옵션 행사되는 거 알죠? 그 주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면 돈 없는 사람들 안 되죠. 그리고 회사채 금리가 어, 폭등하죠. 그래서 회사채 발행을 못 합니다. 웬만한 중견기업들도.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지금은 4%의 대출을 받고 있지만 예금금리 계속 올라가고 금리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7% 대출금리 되면 이것도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금경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면 나오는 이제 경기의 침체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3월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제 실물 경기 침체는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원래는 그런데 어, 제가 보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어서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끝날 때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벌써 경기 침체가 와버렸죠. 아직 뭐 완벽하게 온 건 아니고 라이트하게 온 건데 왜냐하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는. 예. 역대 최저치예요 지금. 지금 실업률인데요. 보세요 지금. 1950년도부터 시작해서 실업률 쭉 비교해 봤을 때 역대로 보면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라이트한 경기 침체. 그러니까 가벼운 경기 침체죠. 예. 근데 침체는 반영이 된 건데 이제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날 때 이제 헤비한 무거운 경기 침체로 갈지 안 갈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주가는 선반영된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좀 무서운 게 하나 남았는데 세 가지가 남았는데요. 제가 얘기했죠. 패권 전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도한 레버리지로 따른 요게 이제 시장 표출. 그다음 세 번째는 어, 달러 강세에 따른 부채의 그 반란 이렇게 그러다가 그 리만 브라더스는 아니겠지만 그 달러 부채가 많은 좀 큰 기업이 하나 후청하면 무너지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오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다 다 적어놨습니다. 이거 꼭 보세요. 온라인 세미나 1편에. 제가 50분 동안 다 적어놨으니까 이거 꼭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나오면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죠. 클라이막스 나올 수도 있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86님은 생각은 저는 일정 라이트한 그 경기 침체는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이제 헤비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됐나요? 그렇게 하고요. 어, 선물로 지수를 누르고 현물 채우면서 코스피 우량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보통 저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역실적 장세가 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금리 인상기가 되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회사채가 이제 회사채 금리가 상승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견기업들은 회사채가 발행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대출로 갑니다. 근데 대출도 4%대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대출이 7% 가면 이 대출도 힘들죠. 그러면 역실적 장세라는 건 보통 이제 경기 침체기에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적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시장 지배력이 강한 종목들 살려고. 왜냐하면 그만큼 부도가 그러니까 작은 경색이 될 수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이 대형주로 몰립니다. 특히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시장 지배력이 강한 종목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한 2년 정도 이게 보고 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이게 그게 공매도에 쇼커버링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그러니까 새로 사는 거든 간에 대형주로 가야 되죠. 왜? 향후 한 1년 동안 경기 침체가 온다면 중형주는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채 금리 상승하고 중견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힘들고 대출금리 갈아탔는데 대출금리가 7% 올라가고 어차피 CBBW는 지금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풋옵션 행사도 많고 이거는 원천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유상증자 하면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가만 폭락하죠. 아, 저 기업이 돈이 없구나. 이게 지금 시점엔 유상증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로 몰리는 건 역실적 장세기 때문에 몰리는 거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막 눌러놓고 현물을 그러니까 대형주를 매수한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게 경기 침체기는 가 되면 시장 지배력이 강한 종목, 그 다음에 MS가 뭐 1위 기업이나 2위 기업, 1위, 1, 2위가 좀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기업, 이런 위주로 많이 사죠. 그리고 이제 MS가 떨어지거나 시장 지배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재무가 안 좋은 거나 이런 종목들은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나서 계속 그러잖아요. 빨리 시장 올라올 때, 개별주 올라올 때 빨리 바꾸라고. 이거 나중에 경기 침체가 되면 개별주들 작은 경색 옵니다. 작은 경색 오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방송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한 시장 지배력이 강한 종목 위주로 이제 교체를 해야지만 이제 이 경기 침체 기간에 견딜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이 예전의 자료를 다 보면서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회사채가 그쵸. 회사채가 많이 올라가면 회사채 발행 못 하죠. 안 해주죠. 7%, 8% 이렇게 주고 어떻게 회사채 발행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출 이자가 제가 볼 때 제가 알기로 한 4% 받더라고요. 만도 아래급 회사들이 한 4% 정도 받는데 이거 나중에 예금금리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출금리도 한 7%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쉽지 않죠. 그래서 대형주로 몰리는 겁니다. 자금이. 예. 그래서 뭐 대형주가 싸기도 하지만 이런 역실적 장세가 오기 때문에 대형주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요것만 좀 지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죄송한데 꼭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30분이라고 해놓고 너무 많이 했네요. 온라인 세미나 1편 그리고 2편 시간 되면 요거 두 개는 꼭 보세요. 나머지는 다 데일리로 제가 얘기하면 되니까. 됐죠? 네, 꼭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제 회원 가입하실 분들 제가 뭐 광고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요걸로 한번 보세요. 저희는 지금 에, 따박딱 일주일 단위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요거 있죠? 와운의 프로모션의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요게 있습니다. 예. 요거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저 사람 요즘 괜찮습니다. 저희 예. 따박따박 일주일 만에 이렇게 따박따박 수익 내고 예, 괜찮습니다. 예. 개인 채널 있다니까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일리 시황을 계속 올려준다고요. 유튜브에 조일교 TV 딱 치갖고 들어가시면 요게 나오거든요. 요거 읽어보시라니까요. 온라인 세미나 1편, 2편. 그러니까 1편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 2편 보시면 됩니다. 제가 데일리로 좀 올려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땐 빅테크 기업이나 FMC는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 그냥 좀 작은 박스권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 힘든 시장 공부 많이 하면서 버티면 됩니다. 단 시장 지배력 강한 종목들로 좀 바꾸세요. 그래야 부도 안 나고 작은 경색에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개인 채널에서 아까 했지만 그거 꼭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